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머물다 가게 책방지기 다니입니다. 네, 저는 글쓰고 책 만드는 영필농부 바닥입니다. 와,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네, 잘 지내셨고 지금 봄이 자주 빼서. 그죠, 봄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오! 헬스장에 가서 진짜요? 자전거를 20분 동안 타고 왔습니다. 엄청난 새로운 결심. 엄청난 새로운 결심.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우와. 아니 오늘 옷도 엄청 피어나겠다. 화사하게 벚꽃에 또 핑크를 네네. 입고 오셨어요. 꽃처럼 피어나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다짐으로. 엄청난 새 봄의 결심인데요. 맞아요. 아하. 저희가 진짜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때가 지금 3월 말인데 이게 이제 업로드 될 때면 4월 둘째 주 정도가 되려나요? 4월 둘째 주 정도면은 벚꽃이 왠지 이미 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이번에 대전 제가 개화 시기를 찾아보니까 벚꽃이 3월 29일인가? 네, 맞아요. 올해는 또 조금 개화 시기가 빨라진다고 해서 왠지 벚꽃이 한번 다 즐기고 나서 이걸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벚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벌써 꽃이 피긴 폈더라고요. 네, 목련이나 뭐 맞아요. 생강나무 꽃이나 이런 맞아요. 것들은 많이 폈더라고요. 저도 어제 여기 머물다 가게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길에 그 사랑의 집이라는 그 수녀님들이 계시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산수유랑 네. 그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목련이 같이 피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두 개가 딱 피어 있는 걸 보니까 아 이제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여기가 사실 이쪽 머물다 가게에서 여기 대전대학교 가는 그 큰 길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완전 또 다 벚꽃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또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벚꽃이 예쁘게 피어나기를 또 저희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봄을 맞이해서 또 새롭게 오늘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부장님은 어떤 계절 제일 좋아하세요? 아, 저는 여름 더운 거보다는 음. 추운 겨울을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저도요. 그러니까 그거가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아니 여름은 너무 더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막 그냥 뭐 어떻게 그러니까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데 겨울은 그나마 추우면 맞아. 뭐 옷을 또 입으면 껴입고. 되고 계속 막 이렇게 계속 네. 뭐 2개, 3개, 5개 다 껴입으면 맞아요. 되니까 그건 괜찮은 것 같더라. 근데 저도 좋아하는 원래 편이에요. 겨울을 좋아하는데 이번 겨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겨울이 더 진짜 너무 힘들고 혹독한 겨울처럼 느껴져서 아, 언제 봄 오지? 언제 봄 오지? 약간 그런 생각을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저도 원래는 그 비슷한 이유로 겨울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겨울 간식이 워낙에 맛있는 게 많아서 맞아요. 네, 겨울에 이제 약간 따뜻한 데 들어가서 뭐 귤을 까먹는다거나 군고구마를 먹는다거나 이제 이런 거를 좋아해서 겨울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겨울에 약간 움츠려들고 있는 게 맞아요. 확실히 있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풀리면 이제 빨리 뭔가를 뭐 청소를 한다거나 맞아요. 환기를 시키고 이제 그동안 못했던 정리 막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저희도 여기 머물다 가게 창고 부분이 약간 해결이 문제가 안 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해결이 돼서 아 이제는 겨울이 갔구나 이제 진짜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에 특히 그런 계절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아 이번 주에 무슨 책을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약간 계절 하니까 떠오르는 책이 이 책이었거든요. 제목에 이 계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봄이 이제 날씨가 좋고 나들이 가기 좋으니까 나들이 가서 이렇게 가볍게 들고 가서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또 이 책을 저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표지, 이 책 제목도 얘기 안 했는데 한 뼘의 계절에서 배운 것이라는 책인데 이 표지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그냥 볕 좋은 날 잔디밭이나 공원이나 광장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서 책을 맞아요. 보는 기분이 또 너무 좋잖아요. 진짜 이거 표지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이 표지 그림대로 이렇게 그냥 햇빛 쬐 수 있는 잔디밭에 가서
이 책을 들고 이렇게 읽으면 너무 좋을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 책도 제가 가랑비 메이커 작가님을 이제 알게 된 이후로 약간 팬이 돼서 정말 또 이렇게 덕질하는 마음으로 팬심으로 또 이렇게 사인을 이것도 이제 사인본으로 네, 따끈따끈하게 딱 그 해에 나왔을 때 받았던 책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랑비 메이커 작가님께서 이제 문장과 장면들이라고 하는 출판사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책도 문장과 장면들에서 나온 책 중에서는 2022년에 나왔으니까 한 중간 정도에 나온 책인데 지금 제가 이 앞에 이렇게 쌓아놓은 책들이 다 문장과 장면들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님과 또 이 출판사에 대한 소개를 또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랑비 메이커 작가님이 2015년에 첫 책을 내시고 네. 지금 2025년이니까 10년 동안 맞아요. 거의 매해 엄청 많은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원래 가랑비 메이커 작가님 알고 계셨어요? 저는 독립출판물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몇 분 것만 찾아서 읽고 페어 갔을 때 좀 눈에 들어오는 모르는 분들 어떤 내용인가 어떤 책인가 이런 걸 해서 그냥 한두 권씩 사오는 거라서 저는 가랑비 메이커 작가님도 단이가 소개해줘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책도 처음 읽었고 우리가 이제 봄이 오니까 계절감이 있는 책을 읽으면 좋겠다, 봄에 관한 책을 읽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책을 골라주셔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게 딱 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게 계절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쭉 따라가니까 좋더라고요. 이 책이 진짜 딱 챕터가 겨울로 시작해서 봄, 여름, 가을, 다시 겨울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네. 그게 저는 되게 뭔가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계절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년을 다루는 책들이 종종 있잖아요. 뭐 작년에도 무슨 제철 산책 뭐 이런 책도 있고 1년 동안 자기가 매일매일 뭐 같은 시간에 뭐 오후 2시에 생각한 것들 이런 식으로 책을 묶어서 내시기도 하고 뭐 오늘의 일기를 모아서 1년 365일을 묶어서 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냥 좀 특이하다, 재미있다 라고 하지만 조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그거를 해낸다는 거가 또 언제나 대단한 일이죠. 마음으로 그거 나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못했으니까 그런 말을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쑥쑥쑥 지나가다가 벌써 봄 됐네? 이거 벌써 여름 됐네? 이러면서 좀 재밌었어요. 몇 군데 제가 태그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제목이 한 뼘의 계절에서 배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의 조금 특이하고 재미있는 표현들을 많이 찾아서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뼘의 계절이라고 잘 말 안 하는데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고 재밌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이방인과 주변인 사이를 오다가 보면 언젠가는 이름을 새기지 않아도 내 것인 것들이 늘어있을지 모른다. 이 낙관적인 마음은 오늘 아침 산책에서 입은 것이다. 목적 없는 아침 산책은 작고 나약한 고민의 터널을 지나며 몇 줄의 선명한 문장이 된다. 그냥 산책에서 어떤 마음과 결과를 입어왔다 이런 얘기도 그렇게 쓰기도 하는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게 되게 좋았죠. 그 페이지에서 저도 밑줄을 좀 많이 쳐놨었는데 저희도 이제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 작가님이 쓰신 표현들이 또 더 공감이 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무언가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시 깨끗한 백지를 마주할 용기를 얻는다. 이 문장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사실 백지 앞에 있으면 늘 용기가 나지 않고 약간 막막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계절을 온전하게 느끼면서 무언가를 좀 다시 쓸 용기를 또 얻는다라는 요 표현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그 쓰는 마음에 대해서 좋아하는 표현들이 또 있어요. 저도 어디에도 전하지 못한 채 늘 머릿속에만 빙 돌다 사라지던 말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글이 쌓여갈수록 마음의 그늘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꼈다. 무엇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없이 써나갔던 문장 덕분에 그늘과 늪을 빠져나와서 단단한 땅을 딛고 설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그늘이 옅어진다 이런 것도 사실은 또 아름다운 표현이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냥 계속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엉켜있던 말이나 생각들을 써야지 정리가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런 마음으로 다들 쓰시는구나. 맞아요. 이분도 가랑비 메이커 작가님도 그렇구나 해서 또 동질감처럼 맞아요. 느껴지고 좋았어요. 맨 앞에도 이렇게 써있는 문장이기도 한데 안쪽에 이렇게 넘기면 가난한 애정도 옅은 질투도 겨우 한 뼘의 계절에서 왔다. 한 뼘의 계절에서 배운 것은 무궁무진하다 라고 써있는 이 문장도 되게 좋았고 그 바로 앞에 이 사계절의 전환이 없었더라면 내 몫의 문장은 절반도 되지 않았을 거다. 춥고 더운 시끄럽고 고요한 계절의 변화가 좁고 얕은 나의 세계를 무한히 밝혔다. 요 내용들이 이렇게 딱 앞에 두 장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초대장이란 이름으로 프롤로그를 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사계절이라는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히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사계절의 변화가 굉장히 뚜렷해서 뭔가 좀 더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빨리빨리 적응해야 돼서 빨리빨리의 그 민족이 되었나라는 생각도 하고 계절이 사실 3개월 만에 또 언젠 계속 추웠다가 또 이제 또 갑자기 또 더워지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서늘해지고 약간 이런 변화들이 되게 빠르다. 그리고 그게 1년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작가님이 그 사계절에 대한 것을 약간 축복처럼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이렇게 또 글로 하나하나 풀어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 특히나 제가 이제 초대장 그 프롤로그 부분에서 가난한 예술가에게 값없이 돌아오는 계절보다 좋은 영감은 없다 이 부분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저희가 막 어디 좋은 데를 막 일부러 가지 않아도 내가 그냥 내 집 앞에서 꽃이 피는 거를 보면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또 이렇게 날씨의 그 그때그때의 변화에 따라서 또 영감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또 이렇게 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되게 공감이 가면서도 좋았어요. 그쵸. 네. 물론 요즘 기후위기의 시대라서 여름과 겨울뿐이 그쵸. 없는 네. 세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한테는 사계절이 당연하게 있고 그걸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가랑비 메이커님은 이 계절의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게 자기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써주셨죠. 네. 그래서 특히나 진짜 이 책은 정말 한국인들이 맞아. 너무 공감하고 맞아. 마음을 이렇게 약간 몽글몽글해지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한글을 또 아는 것이 이렇게 또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더 맞아요. 많이 생각하게 그리고 됐던 것 약간 그런 한국 사람들이어서 겪는 안 좋은 일에 대한 그쵸. 얘기들도 막 네. 여기 있잖아요. 누군가와 아픔에 같은 상처가 있다고 응답하는 일에는 함께 슬퍼하자는 망연함이 아닌 함께 이겨내자는 용기가 있다. 그 마음으로 아무도 묻지 않은 나의 그늘을 전한다. 3월의 입구에서 우리의 봄이 진정 봄일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니까 정말로 아픈 얘기를 맞아요. 써내는 것이 또 힘든 맞아요. 용기인데 그 마음이 누군가를 위한 혹은 누군가와 함께 이겨내자는 용기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시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좋았어요. 네. 제가 이 가랑비 메이커 작가님의 책을 어떤 책으로 처음 만났는지 그거를 이제 잠깐 떠올려 봤는데 제가 이 책으로 제일 처음 가랑비 메이커 작가님을 알게 됐었거든요. 이게 고요한 세계의 독백을 남길 때라고 하는 책인데 그때도 4번째 에세이였어요. 그래서 고백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근데 이 책이 제 기억에는 그 해방촌의 어떤 책방이었던 것 같아요. 해방촌에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약간 약속 시간이 뜨면서 한 30-40분 정도를 어디선가 혼자 배회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럴 때 책방에 가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무작정 책방 가까운 데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몇 개 이제 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 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표지와 뭔가 제목에 이끌려서 이 책을 집게 되잖아요. 집고 이렇게 읽는데 문장이 너무 좋고 이 안에 있는 이런 목차들이 되게 와닿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좀 몇 부분을 읽다가 사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고 이 책을 이제 천천히 읽다가 이 작가님 너무 좋은데 이게 네 번째 책이면 그 앞에 있는 책들은 뭐가 있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작가님의 책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장과 장면들은 정말 책도 지금 되게 많이 내셨지만 이런 출판과 관련된 활동을 네. 굉장히 정말 1인 출판사의 약간 모범처럼 네네.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출판사여서 여기서 나오는 책들이 앞으로도 되게 기대된다. 네네. 또 가람비 메이커 작가님의 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작가님들의 책을 또 이렇게 출판을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저도 페어에서 뵀는지 안 뵀는지 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 이 한 뼘의 계절에서 배운 것에도 네. 보면은 제주에 뭐 페어 때문에 갔다가 겸사겸사 친구들이랑 여행도 막 한다 이런 네.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시 선수는 다르구나. 그냥 즐기고. 저는 페어 갔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렇죠. 막 끝나고 나면 저녁에 쓰러져 맞아요. 자기 바쁜데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제주에 뭐 페어도 가고 세미나도 하고 네. 겸사겸사 친구들이랑 다 같이 제주 맞아. 여행도 하고 그렇게 가면 좋겠구나. 사실 페어에 가도 막 책이 막 되게 많이 팔린다거나 뭐 엄청 인기 스타가 아닌 이상 막 재밌고 특별한 경험을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주에 가서 그냥 겸사겸사 여행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좋은 기억들을 거기다 더 덧붙이면 좋겠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도 페어들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저는 제가 직접 나간 거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 짐을 다 싸들고 다니면서 맞아요. 또 거기에서 막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얼마나 수량을 준비해가야 맞아요. 할지부터 이걸 어떻게 이고지고 가는지 어떤 그런 팁이 없으니까 굉장히 맞아요. 막 그런 것들이 막 어려웠는데 또 되게 감사하게 가람비 메이커 작가님이 또 유튜브를 하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1인 출판사로서의 삶과 글 쓰는 이로서의 그런 삶 그리고 이걸 이제 그런 북페어에 나갈 때 그런 자잘자잘한 것들을 다 또 촬영을 알려주셨어. 하고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걸 또 너무 편집을 좋네요. 해서 또 되게 부지런히 너무 올려주신단 좋네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진짜 1인 출판사를 꿈꾸거나 내가 이런 전업 뭔가 작가의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분의 삶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유튜브를 하시는군요. 네. 저는 이 책에 보면 중간에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네. 그냥 자기의 상상으로 자기의 일상을 나레이션으로 만든다 뭐 이런 네. 내용이 나와요.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진 않지만 삶이 무료하게 느껴질 때면 머릿속으로 혼잣말을 하듯 하루에 내레이션을 이어가곤 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맞아. 이런 거예요. 그녀는 이유 없이 잠 못 들던 새벽이 지나고 늦은 아침이 돼서야 눈을 떴다. 갈증이 났지만 냉장고에는 오래된 주스 외에는 마실 것이 없었다. 싱크대 앞을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물잔에 수돗물을 가득 채워 입으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거를 맞아요.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잠결에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이걸 맞아, 생각한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걸 상상하니까 너무 재밌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나 조금 어색하게 문을 맞아요. 열고 이 방으로 들어와서 유튜브 촬영을 맞아요. 하기 위해 여기 앉았다. 마이크를 주섬주섬 여기에 차고 다니가 언제 맞아. 오나 두리번거리면서 기다렸다. 이런 거를 그쵸. 내가 막 머릿속으로 막 입으로 맞아요. 중얼중얼 거리면서 글로 쓴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웃겼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어떤 소설의 그런 모습들이기도 하잖아요. 소설 네네네. 보면 정말 눈에 그 정말 장면들이 하나하나 보이듯이 막 하나하나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약간 이 부분 읽으면서도 그걸 느꼈던 것 같은데 이 가람비 메이커 작가님이 쓰는 소설은 어떨까 이것도 되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소설을 쓰셔서 내신 거는 없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동안은 정말 꾸준히 이런 에세이, 뭔가 이런 단상집 형태나 또 그렇게 편지를 모아서 쓴 글이나 이런 에세이류의 글들이 주로 있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왠지 소설을 집필을 하셔도 굉장히 섬세한 언어로 잘 쓰실 것 네네. 같다는 생각이 재밌을 들어서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부분들을 보면서도 가람비 메이커 작가님의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또 소설을 만드시면 재밌지 않을까 엄청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감각이 좋으신 것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책도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진짜. 자연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책이 좋네 맞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뭔가 이런 종이라던가 이런 판형이라던가 진짜 표지 뭐 이런 디자인 이런 거 하나하나를 진짜 애정을 담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게 항상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책을 볼 때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완전 요거는 이제 완전 초판본의 책 판형인데 요 같은 책이 또 여러 번 이렇게 또 리커버가 돼서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나온 거는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조금 크기도 조금 다르고 표지도 네, 전혀 표지도 다르고. 완전 다른 스타일로. 근데 요것도 저는 너무 깔끔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게 또 이 책이 워낙에 많이 내셨으니까 근데 저희가 항상 또 이렇게 책 이 날개 부분에 그런 작가 소개글 같은 걸 쓰잖아요. 이 작가님이 작가 소개글이 그 책마다 또 조금씩 다 다른데 그게 이 책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장들로 또 쓰신 글들이 있어서 그걸 또 보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뼘의 계절에서 배운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작가 소개글에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살며 환절기를 민감하게 보내며 성장할 수 있음을 축복으로 생각한다. 가을의 냄새를, 겨울의 촉감을, 봄의 색을, 여름의 맛을 깊이 음미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쓰셨는데 이거는 정말 딱 이 책에 너무 어울리는 작가 소개글로 또 써주셨고 또 다른 책들에는 또 다른 내용의 그런 작가 소개글들이 있어서 그 책마다의 또 나를 소개하는 문장들을 그렇게 다르게 쓰는 것도 진짜 너무 기술이다. 그리고 그렇죠. 능력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또 많이 했어요. 훌륭한 작가의 자질이죠. 다음에는 또 어떤 책이 나올지도 너무 궁금하고 또 되게 진짜 성실하게 꾸준히 매일 정말 그 작업실로 출근하면서 그 출판사의 업무와 그리고 또 이 작가로서의 일을 계속 해내가고 계셔서 항상 또 응원하고 또 그 다음엔 어떤 책이 나올까 이런 게 늘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이제 계속 이제 북페어들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되게 열심히 계속 참여를 하고 나가실 거라서 또 그런 북페어 갔을 때 이 가랑비 메이커 작가님을 보시면 또 반갑게 또 책을 많이 또 구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근데 사실 이 책들 다 봄에 참 잘 어울리는 책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진짜 이 꼭 이 한 뼘의 계절에서 배운 것 책 가장 추천하지만 또 다른 책들도 한 번씩 이렇게 들고 봄나들이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다. 약간 봄비 같은 그런 정말 느낌이네요. 봄비의 느낌이에요. 네네. 가랑비 촉촉하게 이 기분 좋은 계절을 맞이하는 진짜. 봄비 같은 분이시네요. 작가님 이름처럼 약간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또 책에 약간 빠져드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어머. 벌써 또 책방을 또 열러 갈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한참 있어요. 열심히 또 얘기하고 떠들다 보니까 네.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요게 이제 올라가면 이번 주에 금요일, 그러니까 4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는 그 서정민갑 작가님이라고 그 대중음악 평론을 하시는 작가님의 눈치 없는 평론가라는 그 책의 북토크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이걸 또 보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미리 해야 되죠? 네. 신청을 이제 신청서가 머물다 가게 인스타그램에서 또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또 저는 이제 가랑비 메이커 작가님 책을 다시 저희 책장에 잘 꽂아둘 테니 또 발견하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이분이 책이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발견하는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마무리를 굉장히 어색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니까 마무리. 너무 어색한 것 같아서 약간 마무리 멘트를 뭔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 머물다 가게 그 소개글에 책 속에 흠뻑 머물다 가게 뭐 이렇게 쓰는 그런 문장이 있어서
마무리 멘트를 함께 함께 하나요? 하시면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떠올린 것은 오늘도 책 속에 흠뻑 머물다 가세요인데 네, 못 읽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책 속에 흠뻑 하면은 머물다 가세요를 같이, 한번, 같이. 네, 같이 네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연습 없이 바로 하나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 오늘도 책 속에 흠뻑 머물다 가세요. 한 번에 된 것 같아요.